This stop is Shinshinushin. Shinshinushin Radio Station. The doors will open to CPBC Radio. You can transfer to 강용인의 빵집 105.3. Please watch your step. You're my sugar pie, I want to take a bite. Spoonful honey filling cupcake. Oh, sweet. You're from the heaven sugar pie. Oh, sweet. You're from the heaven sugar pie.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 신신우신 강용인의 빵집입니다.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을 이뤄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한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알고 싶지만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걷고 싶지만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을 이뤄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가. 나는 왜 이 길에 이게 정말 나의 길. 정말 나의 길.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그건 누굴 위한 꿈인가.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신신우신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용디가 고른 오늘의 빵집 BGM은 G.O.D의 길 함께 들었는데요. 살다 보면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진짜 제대로 살고 있는 게 맞나? 라는 그런 고민의 순간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무언가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 내 삶의 어떤 이정표를 찾을 수 없는 느낌.
그럴 때마다 저는 오늘 함께 들은 이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요. 나를 나답게 하는 거, 우리를 우리답게 하는 거,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건 정말 뭘까? 우리가 정말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는데 이게 정말 맞는 걸까? 우리의 길이 이 길이 맞을까? 라는 그런 고민이 들 때 우리의 그런 고민을 더욱더 깊게 해주고 나누게 해주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서 오늘 이 노래를 한번 골라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이 좀 드시나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라디오 책방 시간에서 우리의 책방지기 이민호 작가와 함께 이런 주제를 또 이야기로 나눠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신신우신 2부 라디오 책방 열리는 날인데요. 우리 이민호 작가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2부 주제가 있는 라디오 책방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할게요.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에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라디오와 책방이 하나로 아날로그 감성 발효 타임 신압으로 북며드는 라디오 책방. 우리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가 없죠. 주제가 있는 북클럽 신신우신 목요일 2부 라디오 책방. 오늘은 공감의 언어로 소통하는 소통 전문가 이민호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저 네. 하나 여쭤봐도 돼요? 네네네. 왜 이렇게 차분한 느낌이 들어요? 제가 네. 이제 지난 방송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네. 제가 목요일 이 라디오 책방 시간이 되면 흥분을 많이 하더라고요. 책을 좋아하시니까. 네네네. 우리 또 작가님들 만나고 책방지기 만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 라디오 책방 거의 끝날 때쯤 되면 텐션이 거의 천장을 뚫고 올라가서 안 되겠다. 시작할 때 좀 낮게 시작해야 완급 조절 좀 네, 하자. 나중에 또 올라가도 평균에 맞추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뜻이지. 차분하게 또 이렇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네네. 지금 살짝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왔어. 네. 아니 우리 이민호 작가님 어떻게 한 달 또 네.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좀 재밌게 즐기시면서 보내셨나요? 이게 도전이 이번에는 도전의 씨앗이 좀 심겼어요. 오. 제가 친구 결혼식을 갔어요. 좀 네. 늦은 나이에 결혼한 친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최윤아 작가님을 만난 거예요. 네. 최윤아 작가님이 그 이혼 전문 변호사로 유퀴즈에 2번 나오셨는데 네. 그분이 제가 사실은 10년 전쯤에 스피치 코칭을 하느라고 만났었어요. 음. 근데 오랜만에 뵀는데 완전 직업이 또 새로운 게 하나 명함이 생겼더라고요. 네. 드라마 작가가 되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와 어떻게 그렇게 됐냐라고 여쭤봤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선생님도 꼭 드라마를 한번 써보세요. 와. 자기도 전혀 그런 삶을 살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네. 써봤더니 지금 그 장나라 씨가 출연하셨던 네. 굿 파트너라는 드라마가 나왔는데 음. 해보니까 한 3년 열심히 하니까 도전한 의미가 충분히 있다면서 야. 해보라고 해서 그래요? 하면서 또 씨앗이 이렇게 심겨가지고 네. 한번 좀 알아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극작가의 길, 뭐 드라마나 영화 작가의 길은 기존의 글쓰기랑 좀 다르잖아요. 네, 그 형태나 형식도 분명히 있을 거고 맞아요. 내가 새롭게 접하지 못해봤던 그런 장르이기도 할 텐데 근데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그 쓰실 것 작가님도 같아요. 얘기하신 게 변호사님도 이게 말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 음. 대사를 쓸 때 또 말맛을 살리는 재미가 있을 거라고 해보라고 하셔서 이게 뭐 안 되면 어떻습니까? 네. 뭐 한번 해보면은 그 과정에서 음. 또 얻을 게 있을 거다 싶어서 네. 지금 좀 알아보려고요. 저도 이제 신학생 시절에 이렇게 축제 준비하면서 뭔가 이렇게 그 연극 대본을 썼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 역할을 주면 이런 말을 할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대본을 썼던 기억이 나는데 잘 됐네. 네, 같이 도전합시다. 저도 될까요? 네. 네. 3년 동안 우리 3년 3년 뒤에 동안? 무슨 일이 네. 일어나는지.
신신우 씨는 3년 동안 떠나지 않고. 네. 네. 아니 그리고 또 이렇게 신작도 사실은 작가님께서 발표를 하셨잖아요. 네. 어른의 말하기. 네. 요새 반응이 좀 맞습니다. 어떤가요?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제가 인상적 깊었던 이제 반응이 이거였는데 나이 들어서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건지 잘 몰랐다 싶었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말하고 살아야 될지 좀 감을 잡았다라고 하시는 네. 반응을 보고 오. 잘 쓰길 잘했다라고 네.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이제 내가 인생을 잘 살아왔는데 이 후반부의 여정 안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또 나에게 펼쳐져 있는 그런 기간 동안에 말하기를 또 바꿔나가는 도전의 그런 씨앗을 또 심어주셨네요, 작가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랬는데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책도 쓰시고 글도 쓰시고 강의도 하시고 또 이렇게 영어 선생님이시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일부 만만한 퀴즈에서 네. 그런 퀴즈를 하나 냈어요. 영어 퀴즈요? 네네네. 네. 누룽지를 영어로 하면 뭘까요? 누룽지 하면은 이제 보통 라이스인데 네. scorched rice라고 해서 오. scorch가 이렇게 누른 이렇게 붙은 이런 거라서 네네네. 눌러진 우리로 치면 이렇게 네. 이렇게 된 라이스가 scorched rice가 되죠. scorched rice. 누룽지는 영어로 바비 브라운입니다. 바비 아. 브라운. 밥 탔다고요. 네네네. 바비 브라운. 바비 브라운. 바비 브라운. 네. 우리 청취자분들 다 맞춰주셨거든요. 이게 저도 네. 사실 하나 이게 요즘에 우리 딸들이 초등학교 네네네. 2학년 사이 네. 이런 걸 많이 내요. 어. 왕이 넘어지면 왕이 넘어지면 아이킹 킹콩. 약간 네. 우리 만만한 퀴즈에 이렇게 정답 보내면 선물 금방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이렇게 웃으면서 이민호 작가님과 함께 시간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라디오 책방 또 6월의 주제를 만나봐야겠죠. 이 6월의 주제로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읽으면 좋은 책이라는 주제를 좀 골라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네. 우리 작가님 어떻게 이 오늘 네. 요즘 시대 이런 흐름을 좀 잘 읽으시는 편인가요? 예전에는 좀 관심 많이 가지고 이렇게 봤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냥 오늘만 산다로 좀 바뀌고 애들 키우고 하루하루 뭐 하다 보니까 좀 신경 써야 되겠다는 생각 네. 들었어요. 약간 이 시대의 흐름이 많이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고 네. 유행도 점차 이렇게 빨라지고 있는데 나는 시대의 흐름을 좀 이렇게 잘 캐치하기 위해서 이런 장르를 좀 이렇게 접한다 하시는 게 있나요? 저는 늘 현장에서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제가 거의 처음으로 성수에 간 거예요. 제가 10년 전쯤에 성수에 갔을 네네. 때는 공장이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싹 다 바뀌어가지고 핫플이죠, 요새도. 완전 핫플이 돼 있는 걸 보고 여기서 사람들이 뭘 좋아하고 뭐가 또 새롭게 뜨고 이런 것들을 보려면 좀 나와서 부딪혀봐야 되겠다 생각도 했습니다. 신부님 어떠세요? 저는 요새 의식적으로 뉴스를 더 봐요. 사실 이제 이 신문으로 된 신문 그런 뉴스를 잘 안 접하게 되잖아요. 네. TV의 뉴스도 그냥 짧은 그런 요양분만 봤는데 안 되겠다. 내가 약간 이 전문을 좀 보고 이 뉴스를 깊이 있게 좀 봐야겠다 싶어서 시간을 정해놓고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좋아요. 신문이나 뉴스를 접하면서 이 세상의 흐름이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를 이렇게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그게 또 의지적으로 이렇게 좀 의식하지 않으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저희가 나눌 얘기에도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은 외부의 영향을 받는데 그래서 내가 다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외부의 영향을 받아 선택한 게 많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내가 어떤 외부를 받아들일지를 잘 선택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있는 네. 책입니다. 요새 이제 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필요한 부분들,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는 부분들, 우리가 좀 이렇게 떨어지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많은데 과연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읽으면 좋은 책 어떤 주제로 또 품고 오셨을지 음악 한 곡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를 좀 들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저희가 선곡한 노래는요. 네.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라는 데이식스의 노래입니다. 네. 하루하루 아까 전에 우리 미래도 봐야 되고 돌아온 과거도 봐야 되지만 하루하루 성실하게 사는 게 또 의미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순간이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이 노래 한번 같이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솔직히 말할게 많이 기다려왔어 너도 그랬을 거라 믿어 오늘이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 정말 신나는 노래인데 좋아요. 요즘 이제 중고등학생 친구들이 내가 악기를 배워보고 싶다, 네. 뭔가 밴드를 해보고 싶다 할 때 이 노래 많이 연주를 한다고 또 시대의 하더라고요. 또 노래가 됐군요. 그렇죠. 예전에는 뭐 차우차우 너의 목소리가 들려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요새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많이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참 이렇게 노래 하나를 들어도 그런 세상의 발전, 변화, 취향의 그런 다름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바뀌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사는 우리, 네. 이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읽으면 좋은 책 좀 함께 골라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어떤 책들을 좀 떠올리셨나요? 이게 시대의 변화에 오늘을 우리가 뭘 읽어야 되나 했을 때 처음에 이제 요즘에 제일 핫한 키워드가 AI죠, 그렇죠. 근데 이게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늘 변하고 있는 오늘도 봐야 되지만 사실은 그 AI가 뭔지 보려면 그 반대쪽에 있는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그 주체인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지 AI랑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골랐습니다. 오늘의 마크 트웨인의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네. 아니 마크 트웨인 이 굉장히 익숙한 작가인데 네. 그 톰 소여의 모험 맞아요. 문학 작가 아닌가요? 맞아요. 이 노래가 아마 들으시면 아시는 분들 있을 텐데 네. 허클베리 핀 이렇게 유유히 흐르는 미시시피 강 이런 노래가 저희는 어렸을 때 네네네. 만화 주제가로 이거 오, 봤었거든요. 아시나요? 저는 모르는 노래. 세대가 조금 달라. 그래서 이게 딱 노래에도 나와 있지만 미시시피 강에서 살고 있던 이게 허클베리 펜이라는 소년이 모험을 떠나는 아주 재미난 만화로도 만들어졌던 작품을 만든 마크 트웨인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런 작가가 이번에 이렇게 가져오신 책 제목으로 인간이란 무엇인가 약간 철학책 같은 느낌이네요. 맞아요. 완전 철학서입니다. 네. 저는 사실 이걸 20년 전쯤에 다른 제목의 책으로 읽었었어요. 네. 그 당시에는 이 책 제목이 인간은 정말 개미보다 못할까? 라는 주제로 되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그 당시에 제가 너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될 때 이 책을 읽었는데 사실 좀 충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충격을 통해서 조금 생각이 정리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오늘 함께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인간은 뭘까요? 인간은 저희 어머니가 인간이 인간다워야 인간이지라고 눈치가 있어야 인간이다. 네. 눈치가 있는 게 인간 아닐까라고도 네. 생각도 드네요. 저는 약간 꼬짓도 에르고 숨, 이 데카르트가 생각이 나네요. 나는 사유한다, 생각한다, 생각하는 게 고로 인간이다. 존재한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책에서는요. 그 생각 자신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다 외부에서 들어온 거다. 너는 기계나 다를 바가 없고 어떤 면에서는 개미보다 새보다 못한 면이 많다. 인간다우려면 뭐가 필요한가까지 얘기가 전개가 됩니다. 네,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데요. 이 마크 트웨인의 인간이란 무엇인가에서 그럼 또 청취자분들과 좀 나눠볼 만한 대목 한 대목 골라주신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네, 첫 번째 부분은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충격받았던 겁니다. 우리 기계보다 당연히 인간이 낫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사실은 뭐 동물만 한 사람, 동물보다 못한 사람 이런 얘기하지만 기계보다 못한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잘 안 하잖아요. 네. 근데 놀랍게도 이 부분을 들으면서 진짜 기계랑 우리가 다를 바가 없는 부분이 있구나 하고 충격받았던 장면입니다. 네, 그럼 우리 그 대목 이민우 작가의 목소리로 듣고 와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요? 이 책이 재미난 게 노인과 젊은이가 대화를 나누는 건데 네. 제가 노인 부분 할 테니까 젊은이 부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럼 저도 젊게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기계, 그것도 비인간적인 기계일 뿐이요. 모든 인간은 기질, 유전 형질과 주거지, 인간관계와 관련된 영향이 모여서 생긴 결과물일 뿐이네. 인간은 외부의 영향을 받아 움직이고 안내받으며 통제되지. 단지 그뿐일세. 인간은 아무것도 창조할 수 없네. 그 생각조차도. 세상에 굉장히 바보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지. 하지만 그런 생각조차 스스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네. 옛 선조의 가슴과 머리에서 자네에게 흘러들어온 생각과 감정의 물결, 수천 권의 책을 읽고 수천 번의 대화를 하며 생각, 인상, 감정이 자네 무의식적으로 축적된
결과물일 뿐이야. 자네는 개인적으로 가장 작은 생각의 조각조차도 만들어낼 수 없다네. 모든 충동은 좋든 나쁘든 외부에서 온 거야. 만일 겁 많은 사람이 겁쟁이들만 모여있는 사회에서 평생을 보내고 용감한 행동에 대해서 읽은 바도 없고 용감한 자들의 이야기를 접한 적도 없다면 아담이 정숙함을 몰랐듯이 그도 용감함을 전혀 알 수 없었을 거야. 용감해져야겠다는 결심을 할 일말의 가능성도 없었으니까. 그 자신이 직접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는 없네. 이마저도 외부의 영향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지. 용감한 행동을 극찬하고 비겁한 행동을 조롱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그는 정신을 차리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남자의 연인은 돌아서서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 당신은 겁쟁이라면서요? 그 남자가 비유하자면 그 새 잎사귀는 남자가 아니라 연인이 틔웠던 셈이지. 그 남자가 자신의 능력이라고 뽐내서는 안 될 부분일세. 네, 이민호 책방지기가 품고 온 오늘의 책 마크 트웨인의 인간이란 무엇인가 가운데 한 부분 함께 나눠봤는데요. 네. 이 노인과 이 젊은이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네요. 네, 일단 사과 말씀 좀 드리면 제가 흥분을 해가지고 뭔가 노인 목소리를 너무 처음에 톤을 너무 낮게 잡아가지고 막 당황했어요. 아니 오히려 재밌었어요. 네, 오히려 딱 집중해서 들을 수 있었는데, 네. 뭔가 노인의 말에 좀 설득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닌데 꼭 그렇지는 않은데, 맞아요. 라는 이런 마음이 좀 들기도 해요. 이게 긴가민가한 부분이 이제 출발이거든요. 네. 이분이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만약에 돌은 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철이 있으면 철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뭐 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기질이라는 게 있다. 네. 예를 들어서 쉬실 때 어떻게 하시는 게 좀 휴식처럼 느껴져요? 저는 이제 침대에 누워서. 그죠. 전 친구를 만나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자기가 결정을 하는 것도 사실은 주어진 기질이 있다가 1번이고요. 네. 두 번째는 외부 환경. 환경이 만약에 네. 스티브 잡스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서 컴퓨터가 없는 부족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스티브 잡스가 될 수 있었겠느냐? 그렇네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선택한 아이디어나 생각, 나 컴퓨터를 해야 되겠다. 이런 기업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조차도 사실은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이거죠. 네. 그래서 기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뭔가 누군가가 이 기계는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이렇게 꽂을 수 있게 마이크 선을 만들어 놓고 이런 역할을 하게 버튼에 설정을 해야지 그대로 작동되는 것처럼 사실은 그 만들어진 쓰임새 누군가가 주입한 외부적으로부터의 생각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한다. 기계랑 다를 바가 없다라는 네. 주장이죠. 이 그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니까 네. 갑자기 그 표현이 생각이 났어요. 누가 SNS에 요새 젊은이들은 패기가 없다. 저기 뭐 스티브 잡스나 이런 사람들 봐라. 다 집에 그 차고에서 시작한 거 아니냐. 맞아요. 라고 그랬더니 누가 댓글에 그렇게 달아놨더라고요. 저는 차고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엔 차고가 없어서 그런 위대한 기업이 안 탄생했어. 방 한 칸도 없는데 네. 무슨 차고 타령을 하고 있냐고. 맞아요. 그렇게 또 달아놨던 그런 댓글이 생각이 나네요. 그죠. 그 환경조차도 그 당시에는요. 뉴스 틀면은 인간이 달로 간다 이런 뉴스가 나오던 시기였고 그러면 사람들은 나도 뭔가 해볼까 하면서 창업을 해볼까 이런 꿈을 키우고 했대요. 근데 네. 요즘에는 어떤 잘 나가던 기업도 어느 날 무너지고 이런 것들을 계속 접하다 보니까 안전한 게 더 좋은 거 아닐까 네. 이런 생각들을 또 하게 되기도 하는 거죠. 결국 외부의 환경인 거죠. 인간은 그래서 이렇게 기질과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네. 우리가 생각한 거 모든 거 사실은 외부적인 영향이다 이거죠. 신부가 왜 되겠다고 결정하셨나요? 이제 저의 어떤 행복과 네. 또 그런 가치를 또 찾아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신부님이라는 존재가 있는지도 모르는 종족에서 우리가 네. 컸다면은 부족에서 컸다면은 이런 선택은 할 수 없었을 테니 그렇죠.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 내 생각 같지만 내가 만난 환경의 합 평균이다 이런 얘기죠. 인간의 체험 역시도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네. 그런 관점을 또 가지고 있는 거네요. 어떤 분은 기질상 기독교가 아니고 천주교가 아니고 다른 종교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 행복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들도 자기가 만난 것 중에서 어떤 사람은 축구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서 축구 재밌겠네 할 수 있는 것처럼 결국 환경의 영향을 너무 크게 받는 기계랑 다를 바 없다. 좀 이렇게 발칙한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받아들이기 좀 힘든 네네. 부분이 있죠.
사실 예시를 들려면 여러 가지 또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가업을 잇는다라고 하면 우리 뭐 부모님이 다 음악을 하셨어. 네. 그럼 나는 그러한 어떤 기질, 재능도 물려받았고 맞죠. 음악을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져 있으니까 자녀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음악을 하게 되지 않냐라고 이렇게 또 말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이 정도로 얘기하면 우리가 다 공감을 하는데 네. 이거 너무 가가지고 기계랑 다를 바 없다라고까지 그렇죠. 하니까 조금 네. 이제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그래서 좀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이 마크 트웨인의 아내가 네. 이 책 내지 말라고 했더라고요. 이거 사람들 못 받아들인다. 네, 그 정도로 조금 발칙한 이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기계 같은 인간이 주변에 좀 있긴 있어요. 맞아요. 저희 이제 동기 신부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신부님 별명이 이런 AI가 발전되기 전부터 사이보그였거든요. 아, 사이보그. 일단 표정에 변화가 없어요. 네. 뭔가 이 인간답다라고 말을 하는 건 어떤 감정적인 맞아. 표현들을 하잖아요. 네. 웃고 슬프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감정을 느끼는데 표정에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걸음걸이가 늘 일정하거든요. 아, 걸음걸이조차도. 상체가 움직이지 않고 네. 거의 약간 만화 캐릭터처럼 와다다다다다다 약간 이렇게 걸어가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등을 한번 봐야 됩니다. 네. 건전지 같은 거 이렇게 싹 한번 들어보고 해야 돼요. 정말 그렇게 기계 같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네. 요새는 또 약간 인간 같은 기계도 등장을 했어요. 맞아요. 이 AI가 정말 사람이 말하는 듯이 말을 해주는데요. 어떤가요? 그런 또 기계 같은 인간과 인간 같은 기계 네. 이게 또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그렇죠. 이 책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기계든 사람이든 결국 입력값이 나온다는 건데 기계는 당연히 그 입력한 게 나오겠죠. 그래서 되게 재미난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AI가 어떤 것들이 어떤 분야에서 잘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네. 글쓰기를 잘하는 AI 했을 때 사람들이 클로드가 네. 좀 글쓰기를 참 잘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조차도 알아보니까 클로드를 만든 회사에서 중고 책방에 가서 그 책들을 다 사서 여기 싹 다 입력을 했대요. 네. 그러니까 그 입력값이 글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기계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잘 입력한 것들이 나와라 이건데 인간들에게 기대한 건 좀 이런 거잖아요. 조금 더 나를 감정적으로 그렇죠. 좀 더 감정 표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건데 이게 좀 헷갈리는 게 요즘에 기계 같은 인간도 있지만 네. 그 인간 같은 기계가 있죠. 네, 네. 챗GPT가 훨씬 더 내 마음을 잘 어루만져 줄 때가 있어. 많이 힘드셨죠. 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게 좀 헷갈린다. 그럼 도대체 사람은 뭐고 인간은 뭐 기계는 뭐고 이런 생각 좀 할 때게 됐죠. 네. 이 또 온라인에서 그런 풍자하는 동영상들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약간 그런 챗GPT나 AI 남자친구, AI 여자친구. 그래서 이 나의 A는 이 AI가 훨씬 나의 마음을 잘 알아준다. 맞아요. 왜냐면 내가 어떤 반응이나 이런 걸 했을 때 거기에 내가 딱 원하는 그런 또 반응을 해주잖아요. 맞아요. 인간보다 낫다 기계가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 재미난 영화가 기억나는데 그 아이 로봇이라는 영화 네, 있었어요. 네. 윌 스미스가 주연했는데 이제 정말 그 AI가 발전해서 로봇까지 돼서 정말 사람처럼 움직이는데 윌 스미스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는 그래봤자 기계일 뿐이야. 너는 미켈란젤로처럼 그림을 또는 조각을 만들 수도 없고 셰익스피어처럼 문학 작품을 만들 수도 없잖아 했더니 AI 그 기계가 했던 말이 너도 못하잖아. 너도 못하잖아. 심지어 요즘엔 해요. 그림도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는 작품도 내고 정말 이 AI가 발전돼서 정말 인간 같은 기계가 나온 시절에 정말 인간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되짚고 가볼 수가 없는데요. 네. 우리 오늘 함께 골라주신 이 책 안에서 우리가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읽으면 좋은 책이라는 주제로 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책 골라주셨는데 네. 한 대목을 더 이렇게 듣고 가기 전에 노래를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유의 내 손을 잡아 들으실게요. 이건 기계가 할 수 없는 AI가 할 수 없는 거. 느낌이 오잖아 떨리고 있잖아 언제까지 눈치만 볼 거니 네 맘을 말해봐 당장 비우지 말란 말이야 네 맘 가는 그대로
정말 못 견딜 만큼 그거면 된 거야. 더는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네 맘 가는 그대로. 느낌이 오잖아. 떨리고 있잖아. 언제까지 눈치만 볼 거니. 네 맘을 말해봐. 난정 비우지 말란 말이야. 네 맘 가는 그대로. 지금 내 손을 잡아. 그냥 내 손을 잡아. 지금 내 손을 잡아. 아이유의 내 손을 잡아 함께 듣고 왔습니다. 주제가 있는 북클럽 라디오 책방, 오늘의 책방지기 이민호 작가가 골라온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 라는 책 내용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아이유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네. 역시 인간이 기계보다 낫다. 그렇죠. 공기반 소리반 이거 기계로 만들 수 있나? 네. 그리고 기계는 손을 못 잡아주잖아요. 그죠. 아이유의 손을 못 잡는 건 똑같나요? 그게 아이로봇에 나온 대사랑 똑같네요. 네네. 어차피 너도 못 잡잖아. 그래도 손을 잡아줄 수 있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인간이 더 낫지 않나? 우리끼리 한번 잡아요. 네네. 우리끼리 한번 잡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읽으면 좋은 책이라고 또 주제로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좀 기계화되고 있을까 네.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기계에 많이 의지하고 기계를 활용하다 보니까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사고도 점점 기계화되고 있지 않나?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 최근에 어떤 강연을 제가 가는데 너무 따뜻한 이메일을 주고받았어요. 네. 담당자분하고. 그래서 이렇게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기나 하고 갔는데 막상 담당자가 너무 쌀쌀맞은 거예요. 오. 나중에 봤더니 AI한테 글을 써달라고 했나 예, 자기랑 전혀 너무 다른 스타일의 네네. 글을 써가지고 좀 기계가 이렇게 대신 좀 따뜻하게 해줬다라는 네.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렇게 또 담당자님과의 메일을 주고받은 얘기를 해주시니까 네. 저는 또 그게 생각이 나는데 요즘 많은 곳에서 고객센터가 음. AI로 운영이 돼요. 맞아요. 근데 정말 이 AI가 딱 필요한 순간에 그런 뭐 말을 더하거나 뺄 필요 없이 정확하게 딱 이렇게 알려줘서 안내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했을 때 사람 속 터지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분명 매뉴얼대로 얘는 대답을 하고 있을 텐데 네. 나는 그 매뉴얼을 벗어난 상황이라고 그게 아니라고 이걸 해결해 달라고 사람이면은 일단은 잠깐만 이건 해결이 안 된다 싶으면 잠시만요 하고 뭐 그렇죠. 알아볼 수도 있는데 네. 매뉴얼적인 답을 하고 그게 있다.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이 기계화되는 게 쉽고 빠름의 장점도 있지만 또 그런 예외적인 상황 안에서 너무 오래 걸리는 오히려 더 에러를 일으키는 그런 단점도 있지 않나? 뭐 그것 또한 말귀 못 알아듣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 기계도 인간이랑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똑같다. 또 이렇게. 입력이 안 된 데이터들은 네. 안 나오게 되어 있다. 이런 느낌이네요. 결국 이 기계와 인간을 구분하는 기준을 능력으로 잡으면 결국에는 이제 비슷할 수 있겠다. 물론 이제 뭐 산술적인 그런 계산적인 요건에서 뭐 기계가 좀 더 뛰어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차이는 있지만 무언가를 행한다라는 부분 안에서는 이게 이 뭔가 과정을 거치고 결과를 내놓는 그런 프로세스 자체는 인간과 기계를 구분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인간과 기계를 구분하는 그런 궁극적인 기준은 뭘까? 네. 그래서 이제 또- 다음 얘기로 이어지는데요. 기질이라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크 트웨이는 얘기합니다. 훈련을 통해서도 이것도 외부적인 요인이 되는데 사실 여기가 우리가 살짝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네. 이 낭독드릴 부분에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또 이 부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훈련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셨습니다.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요? 학습과 교육, 강의, 설교라고나 할까? 하지만 이 요소들은 일부에 불과해. 말하자면 외부의 모든 영향이지. 외부의 영향은 무수히 많아. 일평생 인간은 깨어있는 모든 시간 동안 훈련을 받지. 그 중에서도 최상급 훈련자는 바로 주변 환경이라네. 이것은 한 인간을 아우르며 마음과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이상을 제공하며 이와 더불어서 길을 놓고 경로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지. 만약 그 길에서 벗어나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며 자네가 그들의 인정을
가장 값지다고 여긴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게 되겠지. 인간은 카멜레온 같아. 인간 본성의 법칙에 따라 자신이 머무르는 환경에 색을 맞춰 자신을 바꾸기 때문이지. 인간을 둘러싼 영향은 호불호와 정치적 견해, 취향, 도덕심, 신앙심을 만들지.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창조할 수 없다네. 본인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유는 그 문제를 상세히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인간의 행운은, 인간의 이 위대한 행운은 바로 이 카멜레온과 같은 성질에 달려있네. 인간은 그저 자신의 거주지, 즉 주변 환경만을 바꾸면 돼. 그렇게 하려는 충동은 반드시 외부에서 온다네. 그 목적을 마음에 지니고 스스로 고안해낼 수는 없지. 이따금 굉장히 사소한 일이 우연히 인간에게 행동하도록 부추기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함께 새 여정을 시작하게 한다네. 당신 겁쟁이라고 들었어요. 라는 연인의 우연한 말 한마디가 씨앗에 물을 뿌려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며 결국 남자를 전쟁터로 보내는 놀라운 열매를 맺도록 하지. 인간의 역사는 그러한 우연으로 가득 차 있지. 오늘의 추천작 마크 트웨인의 인간이란 무엇인가 가운데 한 대목 이민호 작가의 목소리로 듣고 왔는데요.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 자, 우리 AI 이민호 작가님 낭독해 주신 부분을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제가 이거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제가 예전에 읽었던 만화책 슬램덩크라는 만화책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강백호라는 인물이 사실은 막 싸움하고 이런 친구였어요. 불량 맞아요. 소년이었는데 네. 어느 날 그 마음에 드는 여자 학생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여학생이 뭐라고 하냐면 어머 키가 너무 크시다. 농구 좋아하세요? 라고 질문을 네. 합니다. 이 남자는 갑자기 저는 바스켓맨입니다. 라고 얘기를 외치고 그 만화가 40몇 권까지 이어지게 되죠. 네. 사람은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게 없다고 처음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외부의 환경을 봤는데 외부의 환경을 받는다는 걸 잘 이용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부지런한 사람이 되고 싶다. 사실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전제를 그대로 끌고 왔을 때 사실 도서관 가면 좀 더 공부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분위기가 있죠. 그리고 사람들 막 맛있는 거 먹고 있는 데서는 나도 한번 맛있겠는데 먹어볼까 싶기도 하고. 근데 반대로 모두가 그냥 놀고만 있으면 혼자 공부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인간은 외부의 영향을 받는 기계와 같기 때문에 외부의 환경을 잘 선택한다면 오히려 좋은 쪽으로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인간이 내가 선택하는 거야, 내 안에서 나온 거야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결국 그것들은 환경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라는 그런 또 의미네요. 신부님 기타 치시잖아요. 네네. 기타 처음에 어떻게 치시게 됐습니까? 기타 이제 주변에 친구들이 네. 기타 치는 모습을 보고 네. 멋있다. 나도 쳐보고 싶다. 저도 딱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변에 영향을 받으니까 주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를 잘 선택해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어떤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훈련 어떻게 보면 이제 기계로 치면 데이터 업그레이드 네. 정도의 그런 표현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가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안 할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제대로 안 할 걸 알고 있는데 상황이 주어지면 누구나 하잖아요. 네. 저도 영어를 가르치고 스피치를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들 보고 하실 분 손 드세요 라고 하면은 잘 안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결국 지목을 해서 시키면 다들 준비한 것처럼 또 잘해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사람이 이렇구나. 결국 하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한다라는 걸 알고 나서 그래서 저도 복싱 대회를 신청한 게 네. 오늘 복싱 열심히 해야지 보다도 대회가 얼마 안 남았어. 이게 똥줄이 룰이라고 하는데 똥줄이 타면은 자동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발등에 불이 튀겨져야 이제 그죠. 한다. 그래서 이게 환경을 만들자. 감투가 사람을 만든다처럼 어떤 실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다. 학원을 등록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결국 내가 움직이게 만드는 네. 원동력을 만드는 행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내용과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청취자분들의 의견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환경이 중요하긴 하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럼 이제 마크 트웨인이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근데 그 생각도 본인이 한 걸까? 그렇죠. 개천에서 용난다는 표현도 있잖아요. 그러면 호호 개천에서 용나는 것도 다른 데서 말을 해준 걸 자네가 들은 게 아닌가? 약간 그렇죠. 이렇게 지금 말을 딱 하겠네요. 그 책이 그렇게 돼서 저도 네. 1년 동안 되게 열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좀 부정하기 힘들 때도 네.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이 과연 기계랑 다른 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다양하게 의견을 또 내놓고 우리가 각자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결론을 향해 이렇게 또 나아가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대한 행운이라는 표현들이 있어요. 네. 이 인간의 위대한 행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 우연이 사람의 길을 딱 만들어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계처럼 결국 누가 입력한 값대로 하는 게 맞다라고 우리가 전제를 해본다면은 누구를 만날지는 사실 내가 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정하지 않고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인디 밴드가 공연을 하는 거를 어느 날 봤었어요. 근데 제가 그 공연을 안 봤으면은 제가 인디 밴드로 한 3년 정도 활동을 했는데 네. 그때 보고 와 멋있다 했던 장면이 제가 그 뒤로 3년 동안 하게 된 원동력이 됐었죠. 그래서 우연히 누구를 만나는가가 사람한테 영향을 끼친다는 걸 봤을 때 오늘 한 명 한 명이 나한테 내 인생 2, 3년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네. 거. 이런 게 되게 행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갓샷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갓샵이요? 네, 갓샷. 갓샷. 네, 혹시 커피 좋아하시나요? 커피 매일, 네. 매일 마시고 있죠. 이 커피를 어느 날 늘 마시던 커피를 한 잔 딱 먹었는데 오, 그 한 잔이 나의 인생을 바꾸는 순간이 있어요. 아, 갓샷. 네, 그걸 갓샷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네. 내가 그 카페를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네. 늘 먹던 커피인데 어느 이름도 모르는 그냥 그 카페에 우연히 들어갔다가 한 잔을 딱 먹었는데 그 커피에 완전 매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이제 커피의 길을 가야겠다. 아, 그 한 잔을 갓샷이라고 그게 한대요. 갓샷이 됐군요. 네, 인생에서 그런 자기 분야에 딱 그 갓샷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저도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갔는데 그것도 저희 선배님이 호주에서 양털 깎으면서 카드를 보내주신 거예요. 네네. 나 양털 깎고 있는데 여기 너무 평화롭고 좋아. 음. 그래요? 저도 가볼까요? 하면서 그 다음에 가게 됐던 거. 네. 이런 것들이 다 저한테도 갓샷 같은 느낌이네요. 네. 우리가 이 얘기를 너무나도 재밌게 또 나누다 보니까 청취자분들께 한 대목을 빨리 더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인간이란 무엇인가에서 한 대목 더, 한 꼭지 어떤 부분을 나눠볼까요? 네. 그래서 처음엔 저 이 책을 읽다가 좀 답답하기도 했어요.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 책의 이제 마지막에는 그럼 우리가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부분 함께 또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어머니의 너그러운 마음도 훈련에서 비롯되었겠지. 훌륭한 교육이 가진 가장 탁월한 기능은 배우는 이에게 만족을 줄 때마다 2차적으로 타인에게도 혜택을 준다는 점이라네. 인류의 상황을 개선할 선생님의 계획을 한마디 훈계로 요약하면 어떻게 이야기하실까요? 자신의 이상을 끊임없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스스로 가장 큰 만족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하면서도 이웃과 사회에 이익을 주는 정상에 도달하도록 부지런히 훈련하게. 새로운 진리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네. 이전부터 가르쳐온 내용입니까? 그렇지. 1만 년이나 가까이나 되었지. 누가 가르쳤죠? 모든 위대한 종교와 진리에서 배운 것이라네. 마크 트웨인의 인간이란 무엇인가 가운데 한 대목을 저와 이민호 작가의 목소리로 함께 듣고 왔는데요. 네. 3번 읽었더니 그래도 좀 자연스러워지는데요. 드디어 이제 노인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이 대목과 관련돼서 특별히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까요? 이 얘기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이 시대는 이제 하인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하인한테 좀 무례하게 하는 자기 행동을 고치고 싶었답니다. 젊은이가. 그런데 오늘도 화를 내고 왔대요. 근데 왜 그러면 너는 부드러운 투로 얘기를 하고 화를 안 내고 싶냐 했더니 자기의 본인의 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자기가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어머니는 늘 친절한 걸 보면서 그리고 또 그 하인에게 너도 친절해라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결국 그러면 그거 너의 의지가 아니고
어머니라는 외부 환경을 만족시키기 위한 거, 어머니를 만족시키면 너가 느끼는 그 기쁨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결국 그 하인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사람은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고 자신의 신념대로 하려고 하는 건데 결국 어머니 만족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만족하면 너가 만족하기 때문에 자기 만족으로 한 거다. 이런 네.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 희망은 이거였죠. 어머니의 그런 기질도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 훈련을 통해서 계속 훈련한 게 있었을 테니 너 역시도 자기 만족이겠지만 그 만족이 너도 만족되지만 주변도 만족될 수 있는 것을 끊임없이 훈련하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6월의 주제로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읽으면 좋은 책이라는 또 주제를 마크 트웨인의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네. 우리가 이렇게 이 책을 함께 또 읽고 나누면서 결국에는 약간 이야기의 결론처럼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면 오늘의 이 라디오 책방 시간이 잘 이렇게 또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 네. 궁금하네요. 저는 예전에는 조금 더 사람이 사람답게 살 확률이 높았다고 생각해요. 이 책의 내용에 따르면 외부의 환경을 맞는 게 맞는데 예전에는 그나마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 나누고 대화하고 또 부딪히고 하면서 다른 의견들을 만나는 실제 경험이 많았죠. 근데 점점 이제 온라인화가 되니까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이런 SNS들이 이 사람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만 계속 띄워주는 거죠. 맞아요. 알고리즘이 있죠. 네. 네. 예전엔 사람을 만나면 의견이 다른 사람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 이제 내가 맨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SNS에서는 이 회사들에서 이 사람이 계속 여기에 머물게 하려면은 마음에 안 드는 걸 띄워주면 꺼버리기 때문에 네. 이 사람 이런 정치 성향이구나, 이 사람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하면 그것만 계속 띄워주니까 사람이 다른 의견을 못 만나게 되죠. 더 다른 의견 많이 만나는 것 같은 온라인 세상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은 사실 내가 정보를 입력되고 있는 것들은 계속 편향된 정보를 보게 될 확률이 높다는 거. 필터 버블 현상에 갇혀 있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내가 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계속 눈치채고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두 번째 포인트는 이런 걸 텐데요. 사람들을 만나서 의견을 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좋아진 것도 있어요. SNS가 되면서 나랑 취향이 맞는 사람들이 모인 이제 커뮤니티에서 우리 가족은 날 이해 못 해주지만 이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너무 행복해가 네. 될 수 있지만은 그러면 그럴수록 또 결국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거, 그런 걸 눈치채고 조금 더 우리가 소통과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또 라디오 책방을 통해서 소통과 대화를 또 너무나도 재밌게 이어가 봤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소감도 부탁드릴게요. 네, 이 책을 저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내가 인간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기계랑 다를 바 없다는 이 마크 트웨인의 의견이 맞다면은 나는 저에게 스스로에게 어떤 환경을 제공하고 훈련을 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너무 좋아요. 우리 책에 대해서 같이 신부님의 의견도 듣고 우리 시청자들의 의견도 나누면서 다양한 의견 속에 저를 조금 좋게 훈련해 나가는 기회가 돼서 좋습니다. 네, 오늘의 라디오 책방 이민호 작가님과 즐겁게 이야기 나눴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내일은 빵집 옆 성지순례에 떠나는 날이죠. 주말을 앞둔 금요일, 우리 빵순이 최수지 수녀님과 함께 어디를 또 성지순례를 할까요? 내일도 라디오 빵집에 많이들 놀러와 주세요. 신부님, 우리 신부님, 오늘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끝곡으로 성시경의 안녕 나의 사랑 함께 들으시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생각해 해맑은